3장 은기광. 깊은 밤이 되자 통통한 소녀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잠든 후에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방안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 집중력을 잃은 맹호는 아쉬워하며 책을 덮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전혀 없이 맑았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천금보다도 값지구나. 관리가 되어 돈을 버는 것만 꿈꾸던 맹호에게 이 책은 삶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주는 값진 선물이었다. 그렇게 맹호가 감동에 빠져 있을 때 돌연 통통한 소년의 코골이가 멈췄다. 깜짝 놀란 맹호는 가까이 다가가 소년을 살폈다. 그러자 소년이 두 눈을 감은 채로 일어나 침상에 앉더니 두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가서 죽어. 내 만두를 빼앗다니 널 물어 죽일 거야. 감히 내 신부를 빼앗아? 소년이 중얼거리면서 침상에서 내려와 방안을 휙휙 돌아다녔다. 이어서 벌어진 광경에 맹호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크게 떴다. 책상에 부딪혀 넘어졌던 소년이 책상 모서리를 꽉 깨문 것이다. 소년은 책상에 깊은 입자국을 남기고 나서야 침상으로 돌아가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맹호는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책상 모서리로 시선을 돌렸다. 잘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잠시 소년의 상태를 살피던 맹호는 다시 책을 펼쳐 그것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은기 구성이면 선령이 된단 말이지. 선인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얻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잖아. 맹호가 책을 꽉 붙들며 두 눈을 빛냈다. 책을 읽는 것 외에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발견한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쾅 하는 소리가 방안 가득 울렸다. 일찍부터 자는군. 이 몸이 왔는데도 안 일어나? 방문 두 짝이 힘없이 삐그덕 열리고 자벽복을 입은 우람한 체구의 남자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남자는 흉흉한 눈빛으로 맹호와 여전히 자고 있는 통통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희 두 놈은 오늘부터 시작이야. 한 사람당 매일 나무 10그루를 베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이 너희들을 산채로 찢어버릴 거다. 남자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야, 서영이 뭐라고 했냐? 남자가 두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맹호가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머뭇거리며 말했다. 한 사람당 매일 나무 10그루씩 베어오라고 했어요. 10그루보다 더 많이 베서 이 몸한테 가져와라.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으름장을 놓았다. 맹호는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주눅든 겉모습과 달리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선인의 업신여기는 태도는 전혀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상대할 수 없었다. 머뭇거리고 있던 맹호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 입자국에 멈췄다. 통통한 소년이 자면서 보였던 범상치 않은 위력이 생각난 것이다. 이에 맹호는 기지를 발휘해 자고 있는 소년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누가 네 만두를 뺏어가! 누가 네 색시를 데려간다! 맹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년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리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 만두를 뺏어가다니! 내 신부를 데려가다니! 넌 죽었어! 통통한 소년이 침상에서 내려오더니 방안을 돌아다니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 모습에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소년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남자가 휘두른 손이 통통한 소년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년은 두 눈을 감은 채로 남자의 손등을 깨물고 있었다. 남자의 반응으로 보아 절대 살짝 물린 게 아니었다.
놔, 이 자식아! 놓으라고! 사실 눈앞의 남자는 수도사가 아니라 자벽이었는데 이곳에서 자벽으로 일한 시간이 길어 신체가 건장해졌을 뿐이었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땀을 줄줄 흘리며 발길질을 해댔지만 통통한 소년의 입은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참담한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울려 퍼지자 다른 자벽군들이 몰려왔다. 시끄러워! 곧이어 밖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보았던 얼굴이 긴 청년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곧장 입을 다물고 몸을 떨며 고통을 참아냈다. 사형의 심기를 건드리면 너나 나나 좋을 게 없어. 빨리 이 자식 좀 떼어내봐.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남자가 빠른 속도로 말했다. 맹호 역시 저렇게까지 사납게 깨물 줄은 생각지 못했기에 급히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만두가 돌아왔어. 색시도 돌아오고.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소년이 입을 턱 벌리며 남자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침상으로 되돌아가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다. 남자는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눈으로 소년을 힐끗 바라보더니 두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맹호는 멍한 표정으로 황급히 사라진 남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상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새벽, 날이 밝자 숙소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힘이 담겨 있어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숙소 밖에서는 자벽들이 부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깬 통통한 소년은 자신의 몸 여기저기 찍혀있는 발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쓱쓱 문질렀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온몸이 욱신거리는 게 꼭 누구랑 싸운 것 같아. 맹호가 자벽복을 입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별다른 일 없었어. 내 얼굴이 왜 부었지? 모기한테 크게 물렸나 보다. 입술에 있는 이 피는 뭐야? 어제 바닥에 넘어졌었어. 그것도 여러 번. 맹호가 다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서서 통통한 소년을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시간 날 때마다 일을 좀 갈아두도록 해. 약간 뾰족한 편이 좋아. 에?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소년이 자벽복을 입으며 의아한 듯이 말했다. 맹호와 통통이는 빠르게 숙소를 나섰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향해 내려앉았다. 그렇게 고산종 자벽구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매일 한 사람당 나무 10그루씩. 북쪽 자벽구 밖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황산이 있었다. 산에는 나무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맹호가 도끼를 맨 어깨를 문질렀다. 아직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어깨가 쿡쿡 쑤시고 아팠다. 도끼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맹호의 뒤에서는 통통이가 헥헥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황산에 올라 구역을 나누고 각자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나무를 찍어내리는 소리가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난 일 같은 거 못해. 소년이 잔뜩 울상을 지으면서도 열심히 나무를 냈다. 선인들은 진짜 이상해. 법술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소년과 달리 맹호는 말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늘상 먹는 것이 부실했던 탓에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었고 힘도 세지 않았다. 소년이 계속 나무를 하는 동안 맹호는 몇 번이나 나무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쉬는 동안 틈틈이 살펴보니 소년도 피곤한지 몸을 살짝 떨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지쳐 보이지는 않았다. 소년은 울상을 짓고 중얼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나무를 찍어 넘겼다. 하도 우는 소리를 해대서 약골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맹호보다 더 힘이 셌다. 맹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리고는 쉬는 시간 동안 은기권을 읽으며 책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연기를 느껴보려 애썼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벌써 저녁 무렵이 되었다. 맹호는 오늘 하루 종일 2그루밖에 나무를 베지 못했고 소녀는 8그루를 베었다. 둘이 합치면 한 사람분의 식사를 받을 수 있었다. 소녀는 계획대로 음식을 받아와 숙소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피로에 절어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소년의 코 고는 소리가 또다시 방 안을 흔들었다. 뒤척이던 맹호는 벌떡 일어나 은기권을 펼쳤다. 피로와 허기가 몰려왔지만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배고픈 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으니 괜찮아. 전에 비해 조금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옛날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배고파도 날이 밝을 때까지 책을 읽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은기권을 익혀야 해. 그러던 어느 순간 맹호는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는 하늘과 땅의 연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종소리가 들리자 맹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눈에 핏발이 서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소년과 함께 산으로 가서 나무를 팼다. 그렇게 2달이 훌쩍 지났다. 2달 동안 맹호는 매일 조금씩 체력이 늘고 힘이 붙어 이젠 나무 4그루 정도를 팰 수 있게 되었다. 맹호는 나무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천지간의 연기를 느끼는 데 썼다. 덕분에 피로는 누적되고 눈동자의 핏줄은 더욱 붉어졌다. 숙소로 돌아온 맹호가 숨을 헐떡이며 휴식을 취했다. 침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떨리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고 알싸하게 살갗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가만히 고통을 참고 기다리자 맹호의 몸속에 한 줄기 영력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맹호는 자신의 몸에 나타났던 영력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싹 날아가고 눈에 있던 실핏줄도 줄어들었다. 맹호는 흥분에 몸을 떨며 은기권을 꽉 붙잡았다.